내일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43%를 득표한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일단 독자적인 선거 지원 유세를 나섭니다. 사실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생각이 달라서 제가 제 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김문수 후보 측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물밑 움직임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상고초려를 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일고초려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태도 변화나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당을 위해서 결단으로 하시는 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쪽의 기본적인 입장을 볼게요. 물론 주말 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만 계엄이 부당하고 탄핵이 정당했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선명성을 굽히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무런 명분 없이 유세를 함께할 수 없다. 실제로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독자적 선거 지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광안리, 대구 서문시장, 그리고 강원도 원주.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김문수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세 가지 정도에서 다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할 수 있다. 여러 의미심장한 동선이 있는 겁니까? 자, 우선 홍준표 전 시장한테는 저렇게 하와이까지 4명이 비행기나 타고 가서 이렇게 특사까지 보내서 예. 보수 대통합 저 한마디 들으려고 저렇게까지 갔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마 당에서 일체 말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도와야 된다 말은 하지만 그 누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실무적인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운동원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등록을 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숫자가 다 찼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요구 조건을 내건 게 참여 여부에 대한 요구 조건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걸 끝내 이제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렇다면 함께 유세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당을 지지해달라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PK와 TK를 가는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소위 텃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TK나 PK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가서 좀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아마 예전에 했던 해피워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직접 유권자들 만나는 그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김문수 후보 이 선거할 때 유세할 때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좀 썰렁한 면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일단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홍준표 전 시장한테는 저렇게 친서까지 써보냈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친선 아니더라고 타이핑한 글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현정 의원의 주관적 평가는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지금 주변 유세장이 썰렁하다는 건 주관적 평가지만, 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뭔가 김문수 후보가 직접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취임 일성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뭐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그런 연락이 없었던 건 팩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제가 그 측근들 들어보니까 실제로 연락이 이렇게 썩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독자적 선거 지원 유세 사례가 근데 딱 한동훈 전 대표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어서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보니까 과거에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이었나요? 당시에 본선 같은 예선이었다라고 평가받았던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 과정 정말 치열하다 못해 피가 튀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함께 약간의 독자적인 지원 유세를 했다. 이것과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의 위상과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이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경선에서 세게 붙었던 분이 예. 처음 유세할 때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같이 손도 잡아주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이제 유세를 따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차라리 한덕수 전 총리처럼 눈에 안 보이고 차라리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그렇게 조금 원성은 안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과자 드시고 기타 치고 뭐 스탠바이비 노래를 막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치가 뭐 속상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당원 가입 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안 보였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삼자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너무 한가로워 보여서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다. 근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운동을 도우러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국민의힘에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람을 조금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 본인이 조금 진정성을 보여야지 본인의 앞날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비판도 하면서도 칭찬도 하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외곽 지원하면서 SNS에 주로 쓴 건 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무능하다. 토론만 봐도 알지 않냐. 되면 안 될 이유가 수천 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뭐 대통령,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극단 세력과 절연하고 세력계 바뀌어야 승리한다는데 사실 주말 새 이런 일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인단을 했었던 김계리 변호사 입당에 대한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 신청하시면서 약간 성격기가 좀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 새로운 입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당에 지시했고 조만간 입장이 결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입당 대기 상태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차는 잘 몰라서 윤기찬 부위원장 입당 대기 상태라는 게 뭡니까? 이제 곧 입당인 겁니까? 그러니까 입당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입당 원서를 내게 되면 예. 사실 입당했다는 문자가 오거든요. 예. 지금 김계일 변호사가 그런 취지의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 입당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또 자격 심사냐 이런 취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김계일 변호사가 조용히 입당하셨으면 모르는데 SNS에 그걸 밝히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고 뭐 좋은 의미의 논란인지 아니면 나쁜 의미의 논란인지 어쨌든 논쟁의 대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당에서 또 원래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자격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 심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입당이 확정적으로 결정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유동적인 상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 자격 심사위는 원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뭐 복당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입당을 하는데 그 입당하시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간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저 부분은 정당의 자율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김계리 변호사께서 뭐 논평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해 준 것에 대한 평가는 뭐 일단 당원이 돼줬으니까 좋죠. 그러나 논쟁적으로 입당을 한 거고 예. 또 입당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또 논쟁적으로 자꾸만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논쟁적으로 돼가는 이 과정이 본인이 얘기했듯이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는 것에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입당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시면 좋을 것인데 네. 입당 과정부터 입당 심사 과정까지 사실 또 이 논쟁으로 끌고 오는 것이 과연 본인의 입당 취지에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부의장님 그런데 이제 상대당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조금씩은 그래도 뭐 신임 김용태 비대위원장 청년 혹은 중도 외연 확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뭐 이런 선대 직함 여부 뭐 나중엔 또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가 원하는 이런 경선 탈락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뭐 제가 기계적으로 총합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을 중도 쪽으로 한 칸 정도 옮겼다면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을 환영해주고 뭐 받아준다면 오른쪽으로 다시 두세 칸 가는 결국 오른쪽으로 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정당이 중도 확장 싸움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다양한 보수 인사들을 영입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오히려 선거 기간에 오른쪽으로 역주행을 하는 정당은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을 과연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입당 절차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입당할 때는 이 입당 자격 심사위 개최했었나요? 예. 그때는 거의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그냥 입당 처리되고 바로 후보로 등록해주지 않았나요? 그런 과정도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는 겁니다. 아, 김계리 변호사를 받아들일 경우 중도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선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의 관계 때문에 혹시나 강성 지지층이 혹시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을 받아주지 않으면 또 떠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조금 시간을 끌어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결국 입당을 안 받아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은 이 입당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또 몇 칸 더 가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목소리들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이제 선거 전략과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민주당이 그 최근에 뭐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우 의원도 이제 입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인물들이 이제 민주당에 속속 합류할 거란 분석들이 많은데 아예 이재명 후보가 빅텐트란 단어는 최근에 이제 보수 반 이재명 전선에라는 표현에 빅텐트라는 표현을 썼다면 오늘 이 후보가 직접 본인이 빅텐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여기가 진짜 빅텐트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말인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보니까 조금 전인가요?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고요. 조금씩 좀 더 물론 뭐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이 많긴 합니다만 뭔가 조금씩 외연 확장을 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갑재 대표라든지 정규재 주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윤여준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호 전 장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데 또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비공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말들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세가 약했다고 하면 에이 어떻게 그러겠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이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포터즈들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빅텐트를 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빅텐트가 쳐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세가 커질수록 사실 그만큼 우위에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입당을 하려고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뭐 과거에 5.18 때 특전사령관이었던 뭐 종호영 씨 같은 경우도 뭐 그 캠프에 합류를 하려다가 또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이재명 후보가 있는 저 유세 그 연단에 꽤 많은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해서 오늘은 또 호나 전 대표가 직접 유세장을 찾아서 얘기하는 얘기까지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가짜 빅텐트다. 이건 찢어졌고 진짜 빅텐트는 우리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